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니죠. 아들 한 명 잘 키우는 엄마입니다. 잘 커서 성공한 아들을 보니 언제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컸나 뿌듯하기도 하고 또 잘 자라준 아들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아들이 커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팅을 통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시절 감성 아시죠? 빵집에서 단팥빵 먹으며 했던 미팅 있잖아요. 당시 일을 하고 있던 곳의 선배 언니가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길래 호기심이 동해 나간 자리였죠. 키는 멀대같이 큰데 숫기는 없었던 수줍음 많았던 당시의 남편. 그게 남편의 첫 인상이었어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많던 저는 첫 만남에서 남편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어머, 준호 씨. 그럼 미국에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미국 갔다 온 남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험차 갔다 온 게 전부예요. 미국에 도착하면 정말 버터 냄새가 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얘기를 잔뜩 듣고 제 얘기도 하다 보니 분위기는 많이 풀어졌었죠.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막 따졌어요. 제가 고객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냐고요. 안 그래요, 준호 씨? 그래도 이럴 경우엔 어머, 준호 씨 웃기다. 여기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과장님 편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첫 만남에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는데 남편은 저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준호 씨 마음에 드는데 준호 씨는 저 어때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 또 만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귀하디 귀한 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지금은 나이를 먹고 기운도 많이 없다 보니 그때처럼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깨르르 웃진 않지만 젊었을 땐 정말 매일이 신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의 절 보면 정말 많이 점잖아졌다고들 해요. 처음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을 때도 저는 얌전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친정어머니가 알았음 경을 치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채신머리 없이 촐랑거렸다고요. 하지만 처음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긴장이 싹 풀리면서 그냥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니야, 너가 자영이구나.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교성을 10분 활용해 어머님, 아버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처음 갔던 날, 남편의 집이 잘 산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을 하셨고 남편의 아버님은 당시 큰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남편이 미국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대충 눈치는 챘지만 정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도 저의 배경과 상관없이 늘 저를 예뻐해 주셨고 딸이 없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우리 딸, 이번 명절에 고생했으니 아빠가 용돈 주마. 정말 감사합니다. 자영아, 그리고 이거 다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라. 우리는 더도 안 먹어. 아까 보니까 엄청 잘 먹던데. 집에 가서도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많이 챙겼으니까. 우와, 잘 먹을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정말 다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 드리라고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라.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들 가. 준호는 운전 조심하고. 푹 쉬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에게 10월드라는 단어는 남 얘기였어요.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잘 해드렸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리 없죠. 그리고 중간에서 남편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처음 저희 아들 경환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당시 요즘처럼 산후조리원이 잘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한 달은 친정에서 또 한 달은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복이 타고났는지 이렇게 훌륭하고 인품도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됐는지 두 분이 돌아가신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 경환이를 키우며 경환이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아이가 생겼다고 집에 데리고 오면 정말 잘해줘야지. 시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줘야겠다고 늘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들 경환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고,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경환이는 사업수단까지 남편을 닮아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고 싶었던 남편은 아들의 사업 수완을 보고 아들만의 사업을 해보라며 힘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유학도 다녀오고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켜 제대로 된 중소기업을 꾸린 아들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눈치로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지만 한 번도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 저와 남편도 아들에게 따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얘가 결혼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환아, 너 한번 집으로 데려오렴. 집이 부담스러우면 밖에서 한번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식사 자리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얼마 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서 와요. 저는 경환이 엄마예요. 경환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눈은 초롱초롱한데 잔뜩 긴장한 모습이 몇십 년 전 제가 저희 시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유진 양. 네, 어머님. 대답하고 씩 웃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아들이 남편을 쏙 빼닮았다고 했잖아요. 외형적인 것은 물론 사업 수완도 닮았지만 숫기 없는 성격도 닮아서 여자친구를 잘 만날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본인 여자친구한텐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봐.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야.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네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실컷 먹고 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치우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 부엌에서 내쫓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경환이랑 유진이는 어떻게 처음 만났어? 우리? 소개팅으로 만났지. 회사에서 친한 언니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난 것까지 저랑 남편이랑 똑같아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귀여운 녀석들. 유진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그게... 사실 유진이 부모님이 안 계셔.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부모 없는 게 본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죄를 진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내가 경환이한테 미리 얘기를 듣지 못해서 물어봤어. 나를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알았지? 나도 딸이 없어서 딸 있는 친구들 부러웠는데 이렇게 딸이 생겼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애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마자 풀이 죽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이 보육원에 버려지게 됐는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을 찾아볼 생각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저를 보육원에 두고 갔겠지. 형편이 나아졌으면 나를 찾으러 왔겠지. 물론 원망을 한 건 아니에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고 또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모두 저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이었어요. 평범함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가질 수 없는 거 욕심내봤자 저만 힘들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게 공부였어요. 엇나가서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다고 하네요. 이 정도 생활력과 성격이면 부모님이 없어도 경환이 짝으로 괜찮겠다 싶었죠. 사실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최악의 상황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경환이 여자친구 집에 왔다 갔어. 어땠어? 일이 많아서 함께하지 못했네. 보육원에서 자랐대.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버리고 갔나 봐. 그래?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대. 첫 기억의 시작이 보육원이래. 그게 마음에 걸려? 그게 아니라 혹시 얘가 경환이랑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경환이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이미 결혼 허락한 것 같더구만. 애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렇지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이더라고. 그럼 됐어. 괜히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 경환이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고민하지 않고 아들의 결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 자금을 다 해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일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더라고요. 저희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신혼집만 얻어줬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라고 했더니 굳이 며느리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길래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유진아, 오늘은 힘들지 않았고? 오늘 어머니께서 닭볶음탕 해주신다고 해서 일하면서 닭볶음탕 생각만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 얼른 손 씻고 와. 경환이는? 경환 씨도 거의 다 왔다고 했어요. 아들이 결혼 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매일 하는 밥 숟가락, 젓가락만 더 놓으면 되는 거 힘들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했죠. 어머님, 아버님, 이거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곧 어버이날이라고 이 사람이 준비했대요.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며느리가 준비한 상자를 열어보니 앙금으로 만든 예쁜 케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꽂힌 초가 귀여워서 보는데 어머니, 그 초 확 빼보세요. 초를 빼보라고? 네, 얼른요. 며느리가 말하는 대로 초를 뽑았더니 세상에 돈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 선물입니다.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요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엔 다 이런 이벤트 해요, 어머님. 어머님 친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받으신 분들 많을걸요? 어머니도 친구분들한테 꼭 자랑하셔야 해요. 알았죠? 그래, 정말 고맙다. 케이크도 고맙고 돈도 고맙고 이런 이벤트도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어머니,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감사함을 표시하는 며느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정말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직원들과 친구들한테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이 영 시원찮아 보였는지 남편의 회사에서 편히 일할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줬어요. 혹시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적응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주변 사원들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얘 유진아, 너 이거 써라. 이거 어머님의 시어머니께서 주셨다는 가방 아니에요? 맞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셨는데 이젠 나한테 딸이 생겼으니 물려줘야지. 그리고 이 반지도 이제 유진이가 보관해. 어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응? 일로 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5년쯤 됐을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방과 작은 보석함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내가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이 사람 모르게 꼭꼭 숨겨둔 거야. 자영이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자영이가 전부 관리해. 그때 시어머니께서 주셨던 건 2개가 쌍으로 엮여있는 옥반지와 사고 싶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H사의 귀한 가방이었어요. 그걸 받으면서 내가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꼭 물려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저의 시어머니한테 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가방은 지금도 사기 힘들다며? 모임이나 결혼식 갈 때 들고 다녀. 나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유진이한테 주는 거니까 유진이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잘 물려줘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혹시 아이 낳을 생각이 없으면 평생 유진이 거 해.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멋지고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유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래도 가족이었지만 가방과 반지를 물려주니 며느리가 정말 제 딸이 된 것 같고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가족이 됐는지 저는 뭐가 생길 때마다 며느리 먼저 챙기는 그런 극성 시어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느껴보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저와 남편을 통해 느끼고 배우게 하고 싶었었나 봐요. 처음에 어딘가 주눅들어 보였던 며느리도 저희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가족의 사랑이 뭔지 느끼며 어둡게 깔려있던 그늘이 확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의 사랑 덕분에 자신을 가리고 있던 그늘을 걷어냈지만 우리 집안엔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경환이 얘기 들었어? 정말 큰일이네. 그러니까 그거 범인은 잡았어도 이미 기술이 유출이 된 상태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아들이 최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워낙 극비로 진행 중이었던 것들이라 저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업의 핵심 기술을 직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회사의 내용을 빼돌린 겁니다. 극비 문서를 빼돌린 사원은 붙잡았지만 이미 내용은 유출된 뒤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투자자들은 아들이 발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경환아, 어떻게 해결은 잘 되고 있니? 그 직원놈이 가장 핵심 기술을 빼돌렸어요. 엄마, 그걸 다른 방식으로 다시 개발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난리예요, 지금. 돈으로만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기술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사원들이 점점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회사는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경환이 괜찮니? 요즘 통 오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 저도 잘 몰라요.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네가 옆에서 잘 도와줘.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면
옆에서 일적으론 도와주지 못해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이 힘들어하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경환 씨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무시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남탓만 하고 제대로 수습도 안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래도 경환이 앞에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 경환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알겠어요, 어머니. 대답은 저렇게 해도 표정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더라고요. 저도 아들 때문에 속상한데 그 외의 것들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날은 일찍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업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하겠다 난리가 났고 다시 개발을 하기 위해선 전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한데 저희도 돈으로 막아주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경환아, 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는 없어.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사업은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 당장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지금 그게 문제니?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되던 기술 개발을 누가 그렇게 유출시킬 줄 알았냐고.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내가 관리비랑 세금 해결하라고 며칠 전에 돈 줬잖아. 그 돈은 다 어쩌고 지금 관리비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건 친구들 만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넌 이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니? 이 사람 사업 망한 거 알면 그 모임에 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모임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순간 며느리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 깊고 침착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던 아이인데 지금 우리 아들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본인 인맥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렇게 칭얼거리는 거냐고요. 자신의 남편을 응원하고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이미 아들이 준 돈을 그깟 모임에 다 써놓고 관리비 타령을 해요, 감히? 유진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네 모임이 더 중요해? 관리비 내는 것보다? 우리 경환이가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네가 네 마음대로 써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남편 편만 드세요? 제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누가 너 보고 힘들지 않다고 그랬지? 네가 지금 칭얼거리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런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둘 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 어서. 그렇게 제가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그날 이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그렇게 된 이후로 남편의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어요. 법이 계속 바뀌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크게 휘청였던 남편의 사업 역시 재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던 집은 물론 차와 돈이 될 수 있는 건 전부 팔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며느리의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정말 차린 게 없네요, 어머니. 뭐라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정말 차리신 게 없다고요. 온통 풀떼기 천지잖아요.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차린 정성이 있는데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당신 미쳤어? 됐다. 다음에 오면 더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다들 말 그만하고 식사해요. 식사 시간은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거 마냥 조용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며느리는 반찬을 뒤적거리기만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한 음식들이 늘 며느리 입맛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니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혼자 꿍시렁 거리더라고요. 유진아, 너 뭐 할 말 있니? 왜 그렇게 중얼거리니? 집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머니, 숨쉬기가 힘들어서요. 집이 답답하다고? 네, 방도 2개밖에 없고 화장실도 하나고 지금 우리 집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대체 우리 집보다 더 좁아터진 집을 왜 그렇게 오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머니, 언제 넓은 집으로 이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먼저 이사시켜 주시면 안 돼요? 이사라니, 이 집도 지금 힘들게 구한 거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니? 그 돈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집을 어디서 구하니? 그러니까 짜증난다고요. 그렇게 크게 사업하신다고 난리치시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돈도 모아두지 않고 사업해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할 수가 없다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너 먹고 자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거 다 누구 덕분이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어진 거 가지고 감히 투정을 부려? 아니, 저는 투정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더 이상 그 얼굴 꼬라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밥 다 먹었으니까 얼른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 제대로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도 진짜 멍청한 거 알아? 겨우 기술 하나 빼돌렸다고 사업이 망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다들 그만해. 그리고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 듣기 싫으니까. 저와 남편은 아들 내외한테 축객령을 내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업 망했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해? 지도 이렇게 갑자기 생활이 바뀐 게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지. 누구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며느리의 짜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심란했고 어쩌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니까요. 하지만 분노와 원망의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들은 사업을 잘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업장의 대표들처럼 뇌물을 받거나 비자금을 받는 비윤리적인 일들을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척척 되면 다들 살기 편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만 속상한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은 우리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저랑 남편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 아내인 유진이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돈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평생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늘 말했던 아들인데 그런지 남편 속도 모르고 철없이 저런 소리나 하는 며느리가 점점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설 명절.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냈어. 그때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애가 그래도 명절이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전 당연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래도 부모님 댁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굳이 사자고 하더라고요. 아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일단 앉아라. 네 어머니가 음식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래, 전처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구색은 갖췄다. 전처럼 전도 부치고 만두도 만들고 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떡국만 끓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것이 음식을 앞에 두고 또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고기 안 들어간 떡국은 또 처음 먹어보네요. 소고기 값이 너무 올랐더구나. 내년엔 우리 더 맛있는 떡국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머니, 그거 가능한 얘기세요? 사업을 그렇게 크게 말아먹고 또 사업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가서 배달 일이라도 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아버님도 매일 집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안 했어요. 이거 음식들이 신선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 나물은 지겨워 죽겠고 매일 산에 가서 나물만 캐고 사세요? 매일 새로운 사업 구상한다. 금방 일어설 수 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대대로 사업하면서 사업 쪽으론 아주 도 같은 집안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순뻥이었나 봐. 탁! 화가 난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하고 따로 살아라. 결국 할 말 없으시니까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나, 누가 그러면 아이고 무섭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 줄 아셨어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부모도 없이 큰 거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뭐라고? 이래서 근본 없이 천한 것들은 함부로 돌봐주면 안 된다니까? 참나, 누가 근본이 없어요. 지금 꼬라지를 보면 저보다 어머님이 더 근본 없어 보이세요. 이 구질구질한 시골 냄새하며 촌스러운 밥그릇하며 어쩜 사람이 돈 떨어졌다고 이렇게 천박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신 맨날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어디 취업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해.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창피하면 이혼해.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돈 없이 살 바엔 그냥 당신하고 따로 사는 게 훨씬 좋아. 내가 좀 반지하고 가방 당장 가지고 와라. 그래도 돈 되는 건 챙기시는 것 봐.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 사업 잘 될 땐 그렇게 잘하더니 사업이 망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저런 건 가족으로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순진하던 애가 돈맛을 보더니 변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집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힘들 때 나오는 인성이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아이는 아무리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아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매일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은혜도 모르는 것이랑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려줬던 가방과 반지는 잘 돌려줬더군요. 가방은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스크래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네, 바로 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셨네요. 그래, 여긴 어쩐 일이니? 어쩐 일이긴요. 저 재혼하고 여기서 네일숍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기 운명네일. 이 건물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 다 어머니가 청소해서 그런 거였구나? 열심히 하세요. 싸가지 없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 아들의 아내였고 제가 딸처럼 예뻐해준 애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전 며느리와 마주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니, 에휴, 제가 그때 경환 씨랑 이혼 안 했으면 어쩌면 지금 어머님과 함께 여기 청소하고 있었을 텐데 저 정말 그때 아버님 말 듣고 이혼하길 잘했네요. 어머,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맞다, 오늘 첫 시간 예약하셨지? 저의 전 시어머니를 만났지 뭐예요. 어머니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이혼 안 했으면 저도 저 꼴 났을 텐데. 그죠 고객님? 어머, 정말요? 이혼하길 잘하셨네. 지금 남편분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손님.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재혼한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고 떠들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마주친 전 며느리, 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명품백까지 들고 나타난 전 며느리는 저 보란 듯이 턱을 들고 절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어제는 저희 매장 앞이 제일 더럽던데 일부러 청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누가 뭘 버린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치우고 오는 길이다. 아니, 사모님, 또 나오셨네. 이런 거 저 시키시라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맞긴 한데 절 아세요? 대근 누구시오? 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한 건데. 사모님이요? 저 말고 또 누가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 보고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줌마는 그냥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위층 안과 가서 시력 검사 좀 하고 오세요. 여기 처음 오신 손님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물주님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빗자루 저 주세요, 사모님. 이렇게 매일 나와서 청소 계속하시면 저 대표님한테 또 혼나요. 제 건물인데 제가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괜찮으니까 가서 일 봐요.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건물주야? 당신은 폭삭 망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내려주시겠어요? 1204호 세입자님. 아들이 이혼 후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사업이 잘 되니 제가 마음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정도 돈이면 혹시 뭔가 잘못되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나타났고 탁월한 사업꾼이었던 남편은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건물에 투자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당시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을 다시 개발해 크게 성공했어요. 그 기술이 해외로까지 수출되며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 아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자신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건물주라는 걸 알자 눈이 돌아버린 전 며느리는 개거품을 물며 어떻게 당신이 건물주야?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동안 내가 낸 월세가 다 당신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세입자 중 한 명이 전 며느리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건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입자를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과 아들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것 분명히 당신이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을 거야. 그러고도 남을 내지? 그래서 나도 일부러 12층에서 계속 청소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런데 또 건물 나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건물에 문제 없나 겸사겸사 살펴볼 겸 청소하는 거지. 힘든데 청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에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직접 하려고 그러세요? 경환이 말 들어. 여보 몸도 약한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도 아쉽다. 유진이 그거 개거품 물면서 눈 휘둥그레지는 거 당신이랑 경환이도 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며칠 뒤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전 며느리의 가게 안도 궁금하고 직접 월세를 받아볼까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며느리가 또 눈만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손님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더군요. 어머, 그때 청소하셨던 아줌마잖아. 사장님, 저 아줌마가 가게 내부도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아줌마, 여기 커피 마신 컵들 좀 치워줘요. 아니,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 그럴까요? 하긴 제 건물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건 또 못 보죠. 제 건물이요? 이 아줌마 못하는 말이 없네. 미치셨어요?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오늘 월세 날 아니니? 너 아직 입금 안 했길래 내가 직접 받으러 왔다. 월세를 받으러 와? 아이고, 건물 주인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런 멍청한 애한테 딱 어울리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전 며느리에게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날 며느리한테 받은 월세는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 쓰라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떻게 알았는지 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대기업 다니는 남편 사모님이 들어오기엔 너무 누추하고 답답한 집일 텐데. 그러게 시골 냄새나고 구질구질해서 싫어했던 집을 어떻게 다시 찾아왔을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곶감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나 실컷 먹어라. 나 이제 곶감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는단다. 그러셨구나. 그럼 요즘은 어떤 거 즐겨 드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 사모님께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니? 사모님은 모임도 많을 텐데 어서 돌아가렴. 이런 누추한 곳에 있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없이 살다 이 사람과 어머님을 만나고 너무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잠깐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그때 제가 했던 말들과 행동은 다 잊어주시고 제발 다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네? 당신을 왜 받아줘야 하는데? 당신도 사업하려면 옆에서 제대로 내조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보다 더 잘할게. 응? 제발 나랑 다시 살자. 응? 너 또 이혼했니? 아니면 그 대기업 다닌다는 대단한 남편님 몰래 와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니?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신처럼 없이 산 사람들은 그 기본 바탕이 너무 천박해. 내가 그걸 진작 알았다면 당신과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경환이 말이 맞다.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돈만 많으면 자신의 인격도 그만큼 놓아지는 줄 착각하는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 수 없어.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늘 겸손하게 살고 조용히 살게요. 그러니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네?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 다시 얻기 힘드시잖아요. 당신 진짜 뻔뻔하다. 돈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람도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남편도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또 얼마나 가족도 없이 불행하게 살았다고 사연팔이를 하고 결혼을 했을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야. 알아? 네 탐욕스러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당연히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집에 찾아와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한테까지 욕을 먹고 우리 아들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생각을 해달라고 난리. 그런 개 난리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건물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우리 경환이와 합치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머니, 경환 씨 돈 많은 돌싱이란 거 알면 저보다 더한 사람이 꼬일 텐데 그래도 한번 가족으로 지냈던 제가 다시 경환 씨와 합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경환이는 이미 참한 아가씨와 연애 중이었거든요. 이런 날파리 같은 애한테 우리 소중한 아들 또다시 맡길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그때 제가 옆에서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환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게 사업 쫄딱 망하고 돈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여자가 그걸 이해해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하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길래 대답해주기도 싫었는데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개소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걸레 빨던 물을 전 며느리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내조? 내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제대로 된 내조를 했니?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네가 우리 경환이를 위해서 뭘 했는지.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더러운 구정물을 뒤집어 쓴 전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부들부들 거리다 자신의 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건물주님의 전 며느리가 1204호 세입자인데 사업이 망하자 버리고 갔다가 다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하더라는 얘기가 퍼져 제 건물에서도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다 현 남편 몰래 우리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쳤다는 게 지금 남편 귀에 들어가 이혼 소송도 당했다고 하네요. 아가, 이거 맛이 괜찮니? 그럼요.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일 제가 해야죠. 아들 경환이는 예전처럼 소개팅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애로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또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다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당신의 배경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자체가 좋아서 경환 씨랑 함께하는 거야 라는 예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새 며느리와 명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끓이고 시부모님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어렵게 다시 찾은 평화, 물론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무섭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